네,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. 우리 국내주 그리고 외국 외신들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고요.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새롭게 또 새로운 표정으로 맞이를 하게 됐는데요. 앞으로 체크리스트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자, 먼저 오늘 새벽서에 있었던 뉴스부터 좀 점검을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. 이란이 결국에 이스라엘 보복을 단행했다라는 소식, 시장에 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주임님, 시장 어떤 영향 받을지도 궁금하고 결국에는 지금 현 시점 정유주, 해운주 봐야 될까요?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좀 있을 것이라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정유주 쪽으로 한번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계속 좀 확전 분위기로 좀 지난 일요일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었고요. 그리고 사실 좀 오늘 새벽에 있었던 기사지만은 이 네타냐후가 이 바이든의 전화를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대한 보복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지난밤에 있었던 영향은 좀 그나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고요. 그리고 이 확전 분위기라는 게 사실 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유가에 대한 그런 흐름이 좀 상승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,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확전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좀 분위기 때문에 사실 해운에 대해서도 사실 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, 사실 이 중동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 해운에 대한 걱정이 계속적으로 많았던 거는 사실은 홍해 쪽부터 시작을 해서요. 사실 또 대만 쪽에도 사실 이 해운에 대한 그 운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, 사실 해운 쪽에서는 그 주가들이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좀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해운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라는 시각을 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.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진 좀 특성이 있습니다. 특히 이 에너지의 대부분이 좀 호르무즈 해협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셨을 때는 이 에너지 가격이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라든지 기존의 그런 원유 관련 제품들이 좀 많이 뛸 수 있다.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정유 쪽에서 계속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해운보다는 정유주 쪽에 좀 눈길을 줘보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고요. 해운 그리고 정유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이쪽도 궁금합니다. 방산주. 오히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방산주에도 수혜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방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, 차장님? 우선 방산주 같은 경우가 정유 해운주랑 좀 틀리게 그 전부터 좀 실적에 대한 부각이 나와주면서 이제 신고가를 많이 좀 올라갔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쪽의 리스크는 지금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, 앞서서 이제 정유 해운주 같은 경우는 레깅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. 또 유가에 대한 상승에 의한 이 정제 마진 개선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외에는 또 이제 운임 상승이나 외에는 특별한 모멘텀은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,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좀 됐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이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은 시작됐던 상황이었고, 이 부분이 그 전에 어떤 방산주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실적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펀드멘탈상이나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,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가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이 단기간에 또 이제 그 대량 생산에 대한 이런 장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우리 방산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유 해운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,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 국가들 같은 경우가 방위 산업에 대한 증진 부분은 몇 년 동안 또 5개년, 10개년 동안 계획을 세우면서 이 국방비에 대한 증진 부분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산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정유 해운주보다 더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정유 해운보다는 방산주에 저희가 관심을 더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고요. 왜냐하면 원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? 우선은 먼저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의 방산,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가
어떤 타격이라기보다는 디펜스 쪽에서의 그 트렌드가 많이 있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LIG 넥스원 와 뭐 풍산 여러 가지 이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서 좀 수주가 몇 년 동안 쌓아졌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방산주뿐만 아니라 뭐 하나오션이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방산 외에 다른 산업부나 다른 사업 분야에서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기업들까지 골고루 좀 챙겨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렇게 방산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임님은 방산 어떻게 보세요? 앞서서 차장님께서는 정유해운보다는 방산에 포커스 두자 말씀 주셨고 주임님의 시각도 궁금하고요. 그에 발맞춰서 또 어떤 종목에 눈길을 주고 계세요? 저도 우선순위라고 따지면 사실 좀 방산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이 확정 분위기는 사실 덤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이전에 있어 왔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나오는 거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 또 그런 수출 모멘텀을 더 끌 수 있는 그런 덤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방산 수요라는 게 사실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인다. 왜냐하면 사실 이런 확정 분위기 속에서 계속적으로 좀 보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평화적인 이슈가 생겼다 해서 당장에 끝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보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일단은 초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뭐 종목단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뭐 풍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자재 그런 상승에 대한 좀 이슈를 같이 좀 노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지금 방산에 대해서 그러면 실적에 대한 상반기 증액이 제일 최대로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현대로템 이렇게 종목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만약에 정유주를 보신다면 사실 좀 정유 쪽만 순수하게 좀 그런 비중이 높은 그런 SOE 이렇게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번에 나오셔서 풍산과 LIG 넥스원 말씀 주시고 진짜 주가의 흐름이 너무 좋았거든요. 오늘 추가적으로 현대로템과 그리고 S-오일까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이번에는 저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란스러운 증시 안에서도 사실 그동안 잘 버텨줬던 게 반도체입니다. 그런데 오늘 미국장에서 급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이번에 중국이 너네 이제 미국 칩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. 아니면 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 이 안에서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?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우선 네. 미국 쪽에서도 이 동맹에 대한 얘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의 견제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이 이제 범용적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지킨다고 하기도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쪽에서의 그 동맹에 의한 중국 쪽 시장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중국 이동통신 쪽에서의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입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이동통신 기업들과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통제를 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각자 투트랙으로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지금은 계속해서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이 좀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렇다고 이제 뭐 중국 쪽에서의 이 어떤 그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우호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의 이런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이나 좀 규율 같은 부분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결코 뭐 반사이익, 수혜 이런 부분으로 따지기에도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이 이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사용을 말고 내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전에 이 TSMC 쪽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TSMC와 관련된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
TSMC 관련된 기업들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디로 보면 될까요? TSMC 쪽에서의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 그동안에 좀 그 관계가 몇십 년 동안 좀 있었던 기업들 굉장히 좀 많거든요. 특히 이제 뭐 리노공업,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TSMC 쪽에서의 장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좀 납품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중국과 미국의 서로의 수출에 대한 견제로 봤을 때도 오히려 뭐 TSMC 쪽에서의 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주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리노공업, 뭐 DB하이텍, 리노공업도 뭐 지난주 어떤 신고가를 기록하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, 뭐 삼성전자 이쪽을 보는 것보다도 오늘은 관련된 기업들,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들을 종목별로 좀 선별하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.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소부장 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. 그 안에서도 리노공업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주임님은 현 시점 반도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그 안에서 반도체가 또 급락을 네. 했었잖아요. 오히려 좀 기회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. 원체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또 대외무역법 개정 관련해서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이런 수출 통제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일단 뭐 지난 미국장부터 리뷰를 좀 하자면요. 사실 미국장에서 급락을 했던 이유는 이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견제를 하게 되면서 대다수 업체들이 다 미국을 아예 타격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. 사실 미국 업체에 대해서 타격감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국내 기업들은 좀 피해가 가는 상황이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시장 같이 좀 밀릴 수는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앞서서 뉴스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뉴스를 보자면 하나는 이제 중국이 미국 쪽을 향해서 이제 규제를 내리는 부분,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중국을 향해서 어떻게 수출 통제를 내릴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개만 보면 서로 좀 엇갈리는 상황도 있고 미중 갈등이 좀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다 쪽으로 일단 포커싱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사실 눈치 보기엔 되게 급박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일부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다.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되는 부분이고요.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사실 동맹국으로서 같은 입장을 내비치겠다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에 대한 이제 수출도 높은 비중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면 이 미중 반도체 규제 속에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 중국 수출 노출도가 상당히 좀 높은 기업들이 한 몇 개 있습니다. 그런 기업들을 좀 봤을 때는 특히 장비주 쪽에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전체적인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좀 악재라 보기보다는 이 사실 악재로 봤을 때는 이 서버용 CPU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죠.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인데 그럼 국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모리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.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좀 오히려 좋게 봐도 사실 나쁠 건 없다.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만의 지진 이슈 있잖아요.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대만이 사실 좀 내가 빙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네. 나오는 이슈가 또 대만에서 다시 한번 지진이 날 수도 있다라고 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이에 맞는 좀 대응도 있을까요? 대만이 일단 나온다면은 메모리 쪽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메모리요. 마이크론의 이제 60%가 대만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한 10% 가량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쪽에서 이제 중국향 이제 수출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파크 시스템스 그리고 예. 뭐 넥스틴
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히려 소부장 봐야 된다. 그 안에서 또 국소적으로 들어간다면 장비 쪽으로 포커스 맞춰주셨는데 파크 시스템스, 넥스틴,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종목으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너무 아쉽네요. 할 말이 시간이 너무 많은데. 짧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. 오늘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